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미국의 조직신학자의 책 Faith Alone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영어로 된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리고 영어 문장을 왜 찬찬히 분석적으로 문법적으로 따져가면서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진짜 공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문학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서 분석적으로 판단하여 저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저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저자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할 때 문장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문장력이 높아질 때 총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법과 문장을 결합하여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높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장 구조를 생각하는 힘을 키우자. 이것이 영어로 된 책을 아주 분석적으로 문법적으로 치밀하게 따져가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어 문법도 살아있는 문법이 되는 것이고 영어 문법을 그렇게 알 때에 우리 한글 문장력이 지독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볼 때 그 책의 제목과 부제를 잘 살펴보고 그 부제의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하고 이 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반제리컬 닥트린 할 때 이반제리컬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은 냉철하게 보면은 중세 신학의 그 교회의 흐름에서 종교개혁 시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파와 신파, 구교와 신교가 갈라질 때 개신교 쪽을 이반제리컬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쪽을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justification 교리, 유스티티아 교리의 복음주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왜 이렇게 갈라졌는가를 설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의 저자가 이 부제에서 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기본 전제, 종교개혁 신학을 얘기할 때의 기본 전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로만 캐톨릭이라고 해서 보편적 의미의 디캐톨릭이라고 하는 보편교회적 그 어떤 것과는 좀 다른 거기에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디캐톨릭 보편교회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증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부분을 한번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문장을 약간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문법적인 것은 앞에 강좌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요. While only a generation ago, 불과 한 세대, 그러니까 한 30년쯤 전만 해도 로마 카톨릭 교도들, 천주교도들과 개신교도들은 서로의 영적인 무리 속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we now see를 우리는 본다.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본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고 아예 무시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는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리고 물론 그 뒤에 세속주의에 대항한 투쟁에서 마음을 합하고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있다. 그러니까 조인을 이렇게 하나하나의 목적어의 별에 따라서 적당한 말로 고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with는 부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while하고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고 다만 구조가 좀 다를 뿐입니다. while은 부사 절, with는 부사 구. 그 차이는 절을 쓰게 되면 저 복문이 되고 그 다음에 with를 쓰게 되면 단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삼형식의 단문입니다. 그래서 this grassroots ecumenism이라고 하는 주절의 주어 앞에 부사구가 좀 길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배웠다라고 하는 유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파일과 똑같은 뜻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에도 파일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의 지적 한계가 바닥이 났다라고 판단되고 읽혀지는 겁니다.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수준 높은 독자들은 이 사람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인접한 부분에서는 같은 의미의 문장을 구사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 똑같은 구조를 쓰면 그거야말로 그것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무식한 겁니다.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다룰 부분이 바로 그 다음에 but it has also led to some later naive logics that substitute appearances of unity in the gospel for the reality.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문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맨 앞에 but 이거는 문장 접속사니까 접속 부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빼고 그 다음에 주어 it 그 다음에 also 부사는 빼버리고 그러니까 has led to 자 그러니까 동사가 뭐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it이 명사고 그러면 두 번째 동사가 뭐냐 그런데 쭉 훑어보면 lodges 뒤에 that이 또 나옵니다. that 그럼 저 that이 뭐냐 그 뒤에 substitute 그리고 그 뒤에 appearances appearances는 이건 명사 같은데 그러면 substitute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it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인칭대명사예요. 그러면 이걸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거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처음 영어를 배울 때 배우는 게 인칭대명사니까 나 그거 알아. 모를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칭대명사네. 그러면 이게 뜻이 있는 이실까 뜻없는 이실까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모르시면 it을 사전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전에서 it을 빨리 찾아보기 전에 이 문장의 구조에서 it이 뭘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뜻이 있는 단어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생략이 될 수가 없어요. 저 it이 생략을 해버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지워보고 이거는 뭘까? 없어도 되는가? 이렇게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경우는 이거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빼면 문장 구조가 안 되죠. 근데 뜻이 없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문법상의 주어이면서 뜻이 없는 경우가 있고 it that 강조용법으로 사용이 될 때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it that 그 부분을 지워버리고 문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뭐냐 물어보면 has, have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have도 그 also를 빼버리면 뒤에 has l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have led 해서 그러면 저 led는 동사 have 동사 뒤에 또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영어예요. 그러면 have하고 저 led가 같이 있을 수 있으려면 저 led는 과거 분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led라는 써놓고 저걸 과거 분사라면 저게 무엇의 과거 분사일까 할 때 lead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it가 문법상에 지금 주어 위치에 와 있을 때,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자리는 동사 자리인데, 동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lead 원형을 얘기해 줘야 돼요. 원형 부정사 lead 동사가 have 플러스 pp 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고, has로 모양이 바뀐 것은 주어가 it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된 게 아니라 그 동사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시제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lead 동사가 여기에서 자동사로 사용됐느냐 타동사로 사용됐느냐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문장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했지만 영어는 문장 구조라고 하는 외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구성하는 거는 건물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살 때 여러분이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부분을 믿고서 사겠습니까? 이 건물의 구조, 기둥 속에 철근이나 철강이 얼만큼 튼실하게 들어갔는가를 설계도를 보고 비파하게 검사를 해서 엑스레이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심지어 배관 하나까지도 보면서 이 수명이 얼마나 될 것인가, 뭐 사자마자 한두 달 있다가 고장 나가지고 터져가지고 몇 천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 수리하면 또 수리해야 되고 하는 그 증상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있는가를 눈으로 보고 장비로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살려면 건물의 구조를 보고 그 구조에 특히 기둥이나 철근이나 이렇게 힘을 받치는 부분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장을 볼 때에도 이 문장의 의미는 단어 하나하나가 원래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에 의하여 그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어떤 것으로 특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자가 그렇게 훈련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글은 그런 훈련이 없어요. 훈련할 수 있는 어떤 문법적 구조도 없고 쓰다가 보면서 감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는 구조부터 배웁니다. 구조를 파악해서 능숙하게 쓸 때에 학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어떻게 따져요? lead 동사 뒤에 투서부터 luches까지 보면 전치사 구니까 동사 뒤에 있으니까 이건 부사 구예요. 문제는 저 that 절입니다. 그래서 저 that을 따져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투서부터 luches까지가 부사구니까 이걸 빼버리면 저 that 혹은 that에 이끌려지는 저것이 lead의 목적어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that을 봅니다. 그러면 that 뒤에 substitute, 이거 품사를 모르겠으면요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전을 찾아보고 뜻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자동사로 사용되느냐 타동사로 사용되느냐, 자동사일 때는 무슨 구조로 사용되고 있느냐, 타동사일 때는 무슨 구조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사일 때는 뜻이 뭐고 타동사일 때는 뜻이 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단어 가운데는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일 때 뜻이 완전히 다른 단어가 있고 구조의 서술 방법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과 그러니까 사전에서 예문을 찾아볼 때에 그 예문의 영어 문장과 그 밑에 있는 번역을 볼 때 뜻만 보지 말고 그 문장, 예문의 문장 구조에서 그 단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를 보는 습관을 기울여야 돼요. 이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작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자주 보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고 머리 크게 쓸 것도 없이 그냥 눈에 탁탁 보이게 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that을 생각할 때에 이게 지시사인가 접속사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지시사라면 that만 가지고도 뜻이 되는 명사, 지시 대명사, 그것,
그러니까 이게 만일 목적어라면 lead의 목적어라면 그것을 이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lead that 이렇게. 형용사인가? 그러니까 형용사면 이 that 뒤에 명사가 붙는 거죠. 그러면은 substitute가 명사일 수 있어요. that substitute. 아니면 appearances가 명사일 수 있어요. 그러면 substitute는 형용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substitute 형용사인가를 또 봐야 돼요. 형용사를 쓰는 용법이 있는가? 형용사를 쓸 수 없는 단어인데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상하다. 구조가 깨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appearances가 명사고 대시 이 appearances를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한다면 appearances가 s가 붙어서 이거 복수 형태인데 그러면 that은 쓸 수가 없는 건데 those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저자가 무식한 건가? 만약에 이 저자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하고 한다면 that과 those를 헷갈리는 정도라면 아예 이 사람은 이게 학사 자격 자체가 미국에서 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이 수미일관해야 되고 정확하게 짝을 이루도록 지적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학사, 석사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게 미국의 교육제도입니다. 받았다면 그건 엉터리의 학교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 that은 형용사가 아니든지 appearances를 틀렸든지 그 다음에 부사인가 그렇게라는 뜻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substitute appearances는 무엇일까가 돼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지시사가 아니면 접속사인가? 그러니까 접속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속 접속사로서 그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덩어리를, 절을 그냥 딱 묶어서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절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that이 접속사니까 발음이 약발음이 dot 이렇게 되고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어는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dot 뒤에 substitute 자리에 명사가 오든지 아니면 substitute가 형용사가 되고 appearances가 명사가 돼서 주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명사 덩어리가 어디까지냐면 reality까지죠. 그러면 덫이 접속사고 문장이 뒤에 와야 된다면 지금 만일에 이런 식의 접속사라면 그 뒤에 문장이 와야 되는데 명사구 하나만 와버렸으니까 저건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속 접속사. 그 다음에 접속사도 또 한 가지 종류의 접속사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 뭐냐면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조금 전에 얘기한 종속 접속사하고 다른 점은 종속 접속사는 단순히 묶어주기만 하는 절을 묶어주기만 하는 접속사니까 그 뒤에 문장 구조가 완벽해야 돼요. 1형식이든 2형식이든 3형식이든 4형식이든 5형식이든 그 문장 패턴 구조가 완벽해야 돼요. 빠지는 것, 특히 명사가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명사를 하나 뺍니다. 빼서 그 앞에 선행사로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substitute가 동사라면 이렇게 딱 맞아요. 앞에 substitute니까 그 앞에 명사인 주어가 앞으로 luches라고 하는 그 복수명사로 나갔으니까 substitute는 S 3인칭 단수일 경우 S가 없는, 그러니까 S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걸 보니까 분명히 복수가 맞고, 그 다음에 appearances가 substitute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딱 맞죠. 그러면 정말 그런가? substitute의 타동사를 찾아봐야 돼요. 자, 그렇죠? 절대부 문장 구조를 이제 또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substitute를 타동사 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 봐야 되는데, 찾아보면서 혹은 찾아보기 전에 저 목적어의 구성 부분을
한번 유심히 봐야 돼요. 사실 세 개의 전치사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치사구를 유심히 봐야 돼요. 첫째, 오브 전치사구가 나왔어요. 이제 전치사 있고 그 뒤에 그 다음에 for라는 전치사, in이라는 전치사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of, in, for 이렇게 내부에 세 개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들의 상관관계에서 substitute는 어떤 구조로 사용됐는가를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일단 substitute를 네이버 사전에서 봤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급할 때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위에 세 개, 명사, 명사, 동사 이렇게만 쓰고 있어요. 대신하다, 대체하다, 교체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영어는 이 문장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고 문법적으로 씁니다. 대체하다라고 했으면 무엇을 써야 되는데 없어서 다른 거를 대체하여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는 두 개의 명사가 나와야 돼요. 무엇을 무엇으로 대체한다. 저 선수를 빼고 이 선수를 대체해서 집어넣는다. 그럼 저 선수와 이 선수 둘이 있어야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러면 대체하여 집어넣는 이 선수를 서브스티튜트의 바로 뒤에 써야 되느냐?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한 선수를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구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이 단어는 쓸 수가 없고, 이 단어를 저자가 썼을 때 그 원리를 모르면 번역하거나 읽는 사람도 도대체 이 선수를 쓰겠다는 거야, 저 선수를 쓰겠다는 거야, 뭐가 지금 현장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뛰는 선수야,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컴 사전을 제가 이게 캡처하기가 좋아서 이걸 쓰는데, 원래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책으로 된 이 사전을 직접 보라. 나중에 공부를 한참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가치가 굉장히 달라진다. 공부법에 큰 차이가 있다. 그걸 늘 강조를 하는데, 이게 자료 화면 만드는데 이게 캡처를 하는 게 쉬워야 되니까 제가 현재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 한컴 사전을 씁니다. 한컴의 매니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substitute를 사전에서 찾았으면 먼저 발음 기호대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타동사로 쓰는 법이 있고, 자동사로 쓰는 법이 있고, 명사로 쓰는 법이 있고, 형용사로 쓰는 법이 있다. 형용사 용법이 있기는 하네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명사구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전치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타동사로 쓰거나 자동사로 쓰거나 할 때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전치사 for를 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면 원문에 전치사가 있죠.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A for B 구문을 써요. A for B. 그러면 B 대신 A를 쓴다. 그러니까 substitute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쓰고 싶었으나 없어서 못 쓰는 것, 혹은 폐기시켜 버리는 것은 저 전치사 for 뒤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 뒤에 있는 거를 버리고 대신해서 A를 쓴다. 요 구조로 쓴다라고 하는 거를, 특히 타동사의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보다도 이 구조,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딱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거를 쓸 거고 저거는 폐기시킬 거니까 이걸 어디다 놨더라? 맞아. 서브스티튜트 바로 뒤에다 넣는 거야. 이거 생각해서 하는 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숙달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영화를 보거나 대화할 때 이게 쏙쏙쏙 그냥 집독집기 하듯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생각하지 않아도 뜻이 탁 떠오르려면 이게 숙달을 시켜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눈으로 읽을 때에 문법적으로 분해가 되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영어가 공부가 미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구조에 보면 for가 어디 있습니까? 맨 뒤에. the reality 앞에 있죠. 그러니까 substitute는 지금 A for B니까 appearances of unity in the gospel이 전체가 substitute의 직접 목적어 삼형식이에요. 직접 목적어 삼형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목적어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전치사고 부사고 for the reality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리티 대신에 appearances로 대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appearances.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대립 개념이니까 the reality는 실질이라는 개념이고 appearances는 외형이에요. 껍데기만. 그렇죠? 껍데기. 내용물은 버리고 껍데기를 내용물인 것처럼 대신해 버렸다예요. 대신한 거. 이 개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러치를 이건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진짜로 생각했다가 아니라 바꿔치기 한 부품으로 넣어버렸다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감지하셔야 돼요. 그렇죠? substitute for. 그렇죠? substitute A for B.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appearances of unity in the gospel 할 때 요 of in 이게 뭘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of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어렵냐?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of의 용법이 뭘까? 모를 때 전부 뭐의라고 해버립니다. 유니티의 통일성의 연합의 외형. 그러면 말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쓸 때에 의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유니티라고 하는 모습, 유니티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면 유니티를 어디에서? 복음에서 통합한다는 외형, 이 정도로 일단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he reality라고 할 때에 이 더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리얼리티 그러면은 추상명사로서의 막연한 리얼리티입니다. 더 했으니까 한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니티의 실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더,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미 명확하게 개념 파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더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appearances, 외형과 실질을 대비시켜서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들이 있다. 통일성을 이룬 그 외모들이 있는데 그것의 그 통일성의 실질이라고 하는 명확한 개념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더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힘과 격려를 더 많이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뭐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적은 액수로라도 후원해 주신다면 제가 아주 감사히 받아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자료들을 만드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